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처음으로 설계하고 그 화려한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내려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국부, 조지 워싱턴입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프레지던트라는 생소한 길을 개척한 그의 삶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사실과 통계들이 숨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조지 워싱턴을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으로만 기억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 역사적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는 지독할 정도의 자산가였습니다. 1732년 버지니아의 부유한 대농장주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에 걸쳐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요. 2016년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 1위는 늘 워싱턴의 차지였습니다. 그의 재산을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런 그가 왜 모든 기득권을 걸고 독립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 1754년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서 공을 세우며 영웅으로 떠오른 그는 1759년 당대 최고의 재력가였던 마사 댄드리지와 결혼하며 경제적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본토의 세금 압박은 그에게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죠. 결국 1773년 12월 발생한 보스턴 차 사건 이후 그는 1775년 6월 대륙군 총사령관직을 수락하며 안락한 삶 대신 독립이라는 거대한 도박에 인생을 던지게 됩니다. 드디어 1783년 9월 파리 조약으로 미국이 독립을 공인받았을 때 세상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라는 유례없는 질문이었죠. 당시 식민지인들에게 왕은 압제와 독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직함이 바로 프레지던트였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뜻은 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아 순서를 정리하는 사회자라는 아주 겸손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통치자가 아니라 조율자라는 뜻이죠. 워싱턴은 1789년 4월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자신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국민의 의사를 조율하는 의장으로 정의하며 인류 최초의 정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가 권좌에 머문 시간에서 나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국가 원수는 죽을 때까지 집권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통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 관성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1792년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1797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면임 요구가 빗발칠 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장기 집권하는 왕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였죠. 그가 몸소 실천한 이 8년의 법칙은 이후 150년 넘게 미국의 굳건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1951년 수정헌법 제22조를 통해 대통령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이 불문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워싱턴은 의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요구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입법부를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약 3,000명 이상의 흑인 노예를 부렸던 농장주이기도 했습니다. 노예제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전에는 그들을 해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난 1799년 이후에야 유언에 따라 노예들의 해방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역사적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워싱턴의 마지막은 허망할 정도로 비극적이었습니다. 퇴임 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그는 1799년 12월 갑작스러운 인후염으로 숨을 거두는데요. 당시 주치의들은 몸 안에 나쁜 피를 뽑아야 병이 낫는다는 사열요법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의사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워싱턴의 몸에서 약 2.5리터 이상의 피를 뽑아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 전체 혈액량의 50%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대통령은 병이 아니라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워싱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세운 절제의 전통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죠. 하지만 역사는 늘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유혹에 직면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기 집권을 위해 법을 바꿨던 1969년의 삼선 개헌이나 1972년 10월 선포된 유신헌법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들을 겪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 역시 이러한 역사적 퇴행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군을 동원해 대의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던 행위는 총칼을 쥐고도 법치에 복종했던 워싱턴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할 때 민주주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꿈꿨던 진정한 프레지던트의 모습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꺼이 맨 앞자리에 앉았던 조율자였습니다.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봉사하는 의장이 되고자 했던 그의 뒷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권력은 잡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그 평범하지만 어려운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미래연구소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지식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역사와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미래연구소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연구소였습니다.